자, 이런 순서에 의해서 자, 명지대학교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대비해서 바뀐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 폐지가 되고, 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생겼죠. 실은 이름만 바뀐 전형이죠.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의무화하도록 했는데, 자, 이전에 명지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100으로 운영하는 전형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실은 이름만 바뀌고 갔습니다. 물론 인원수도 좀 늘긴 늘었지만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자, 명지 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었는데 이 전형이 하나는 면접 전형, 하나는 서류 전형 두 개를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단계형으로 3배수를 먼저 서류를 뽑은 다음에 7대3의 비율로 진행을 했는데 자, 올해부터는 자, 명지 인재 면접 전형은 일단 4배수 뽑는다는 게 좀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7대3 이렇게 단계형으로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없었던 서류 100으로만 뽑는 명지 인재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전년도에는 그 명지 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을 수능 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 4배수로 뽑는다는 것도 바뀌었지만 자, 면접을 수능 이후에 시행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수능을 잘 봐서 결과가 좋으면 면접을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합불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년도에 자, 크리스천 리더 전형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은 학과별로 모집을 했다면 자, 2022학년부터는 학부 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모집한다는 게 또 하나 바뀐 변화고요. 그 다음에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명지 인재 면접 전형 어떻게 보면 올해 처음 생긴 전형이잖아요. 자, 여기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굳이 자기소개서 안 받겠다. 자, 크리스천 리더 전형도 마찬가지고요. 자, 뭐 기본적으로 내야 될 서류는 작년하고 똑같지만 여기서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그럼 명지대학교도 자기소개서를 다 안 받는 전형 학생부 종합에서 다 안 받냐? 자, 그게 아니고요. 자, 면접을 본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굳이 받지 않습니다. 그럼 거꾸로 면접을 보지 않는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명지 인재 서류 전형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 그 전형은 자,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전형만 안 받는다는 거. 자, 그리고 자, 지원 자격이 확대되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그다음에 크리스천 리더 뭐 이런 전형들이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자격 요건을 좀 확대를 시켰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교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되게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대학인데 기본적으로 내신 100%를 뽑는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단계형으로 내신에서 5배수를 뽑은 다음에 그다음에 면접을 보는 그러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은 전년도에 학생부 교과 성적 전형이 이름만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데 이름만 바뀐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교과 면접 전형이 되게 이제 주된 전형이죠. 5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 보는 전형인데 자, 이게 409명에서 290으로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줄은 거예요. 한때는 큰 틀에서 변화가 없고요. 자,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명지인재 전형, 명지인재 전형이 올해는 명지인재 면접 전형, 명지인재 서류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년도에 명지인재 전형은 자, 이런 단계형이었죠. 다만 4배수가 아니라 3배수였다는 차이가 있었는데 올해는 자, 면접 보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 두 개로 나눠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면접을 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굳이 안 받고요. 면접을 안 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형에 최장력이 없습니다. 자, 전년도에 명지 인재 전형에 761명을 뽑았는데 이 두 전형을 이 전형을 두 개로 쪼개면서 인원이 좀 분산이 됐습니다. 그죠? 큰 틀에서는 좀 줄었죠.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긴 줄었습니다. 한 80여 명 줄었습니다. 다 합하면 한 680여 명이 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한 80명이 줄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큰 변화죠. 이 줄은 인원들이 뭐 고스란히 더 정시로 넘어간 부분이죠. 전반적인 그 흐름에 맞춰서 정시가 늘어난 추세에 따라서 명지대학교도 좀 바뀌었다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실기와 실적은요, 뭐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기는 뭐 실기 잘 보면 되는 거고, 자, 특기자는 어떤 실적이 있으면 되는데, 특기자도 문학, 체육, 바둑, 뮤지컬 네 가지 파트가 있는데, 문학, 바둑, 뮤지컬은 전년도에 3배수 뽑았던 걸 올해는 4배수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있고, 나머지 특기자는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전형이 주다 보니까 이 학생부 전형에서 반영하는 교과, 그 다음에 종합평가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은 인문, 자연, 예체능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다면
일단은 내신 100% 전형일 때, 자, 국영수사, 국영수과 이렇게 반영하고 예체능은 국어하고 영어를 반영합니다. 자, 근데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 과목의 상위 4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평타 치는 그런 과목보다는 정말 우수한 과목이 한두 과목 있으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리고 석차 등급 및 이수 단위를 활용지표로 쓴다.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자, 석차가 나오지 않는 과목들, 이른바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교과와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에서 석차가 나오는 그 과목들을 좀 더 주의 깊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명지대 지원하는데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고요. 자, 학년별 반영 비율은 1, 2, 3학년 다 똑같이 100% 이렇게 반영한다라는 거. 요즘 뭐 대부분 대학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또 이전에도 그랬고, 뭐 올해도 똑같이 갑니다. 자, 그리고 면접. 면접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학생부 교과에서의 면접이 있고 학생부 종합에서의 면접이 있죠. 여기서 이제 학생부 교과에서의 면접을 얘기합니다. 면접을 보는 전형은 교과 면접이 주고요. 나머지는 뭐 같이 다 면접 똑같은 형태인데 이건 숫자가 좀 적고요. 메인이 교과 면접이죠. 일단 개별 면접을 기본으로 하고요. 자, 면접을 보기 전에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자, 이런 기초 자료를 적게 합니다. 이 기초 자료에는 보통 지원 동기, 장래 희망, 뭐 이런 거, 장단점, 존경하는 인물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걸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쓰듯이. 근데 이거는 점수화되는 게 아니라 이걸 토대로 해서, 자, 5분 동안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5분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면접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자, 종합 전형에서 평가 요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은 큰 틀에서 명지 인재 면접 전형과 명지 인재 서류 전형이 있다고 했는데, 자, 여기 있는 건 면접을 보는 전형을 얘기합니다. 명지대에서 면접을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명지 인재 면접 전형과 크리스천 리더 전형이 있는데, 자, 작년도에 명지 인재 전형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단계에서 3배수를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에서 70% 플러스 면접 30% 했던 그 전형인데, 자, 여기서 뭐 개인적인 생각은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학업 역량을 25%에서 20%, 전공 적성을 25에서 30% 이렇게 늘렸다는 건데, 뭐 5% 10% 이렇게 바뀌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보다는 명지대 큰 틀에 놓고 봤을 때, 자, 보통 학업 역량을 따로 빼서 이렇게 보는 학교들이 많은데, 전공 적합성이라는 영역 안에 학업 역량이 따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한번 주의 깊게 봐두시고요. 자, 또 하나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죠. 이제 서류 100으로만 뽑는 전형. 마찬가지로, 자, 이게 작년도 비율인데, 올해는 이렇게 30, 30 받겠다는 거. 그리고 그 발전 가능성이 30%인데 20% 줄였다는 건데, 이 뭐 5%, 10% 바뀌는 이 차이가 어떤 큰 변화를 가져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좀 변화가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 서류백으로 뽑는 전형 말고 면접을 보는 전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이제 1단계에서 합의서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되면, 자, 반영 비율이 이렇게 3대 4대 3 이런 비율로 작년에 명지 인재 전형하고 똑같죠. 이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명지 인재 면접 전형과 크리스천 리더 전형만 이렇게 면접을 본다라는 거, 이게 좀 차이가 있겠죠. 대학교 2020학년도의 결과와 그다음 2021학년도의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는데, 자, 위에 있는 게 2020학년도 결과고요. 자, 요 아래 있는 게 2021학년도의 결과입니다. 자, 교과와 면접과 종합을 한번 살펴볼 텐데, 명지대는 수시에서 자, 최저학력을 다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기 때문에, 자, 내신만 갖고 뽑았던 이 교과 전형, 그다음에 내신으로 5배에서 뽑은 다음에 면접 봤던 전형, 그다음에 전년도 기준으로 자, 단계형이었죠. 종합 전형이, 명지 인재 전형이. 자, 그런데 비교해 봤을 때, 자, 보통 2등급 뭐 초중반부터 많게는 3등급 초반까지 이렇게 내신 점수가 형성이 된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교과보다는 면접이 좀 더 좀 느슨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 좀 더 이렇게 폭이 좀 넓었죠. 전반적인 패턴들이 뭐 다른 대학하고 거의 비슷하죠. 교과보다는 면접 좀 더 점수가 이렇게 폭이 넓고요. 또 종합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명지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이고요. 그리고 전 과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인문은 국영수사, 또 자연은 국영수과 이렇게 반영하고, 그 반영하는 교과에 또 상위 4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약간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한 760여 명을 뽑았던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굳이
학생부 면접 전형과 학생부 서류 전형으로 두 개를 나눴다라는 거, 그리고 인원이 전반적으로 줄었다라는 거, 자, 그게 좀 나름대로의 변수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어떤 특정한 학과에서 학생부 종합으로 10명을 뽑았던 이 상황을, 자, 올해는 8명밖에 뽑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8명을 또 4명, 4명 이렇게 따로 뽑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원자 입장에서는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조금 지원하는데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자,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그죠? 사회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그런 추천 전형이 수도권에서 한 40여 개 이상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부터 교과 전형 운영했던 이 명지대 입장에서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좀 합격 컷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명지대도 자, 입시의 그 커다란 흐름 속에서 자, 수시 인원이 좀 줄고 자, 정시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시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수능까지 끝까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와 안내가 필요하고 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공부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지대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